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휴 검사량이 줄면서 이틀째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소아,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에 처음으로 수소 연료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 연료 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지난주 마련한 지역 중소제조기업 호주,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상담회에서 11억 원의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7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당일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연휴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에 머물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5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575명입니다. 전날보다 98명 줄어든 건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1,119명으로 국내 확진자의 72%였습니다. 이날 경기도는 496명, 인천은 10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전주보다 22% 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만 보면 전주보다 20%가 증가한 양상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로 4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네, 확산세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백신을 가장 유효한 방역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지금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성인 80%가 접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이어 이달부터는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5일부터는 16살에서 17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 사전 예약도 받습니다. 이들 모두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실제 접종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6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예약도 5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된 백신 패스와 관련한 추가 입장은 없었습니까? 네, 당국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백신 패스를 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미리 대안을 준비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언제든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수소를 지역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미 민간 기업과 협력해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수소 버스를 선보였는데요.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 개막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오전 5시부터 수소버스 5대가 인천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수소버스는 온실가스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버스에 장착된 필터는 공기 중의 산소를 얻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도 정화합니다. 수소버스 한 대가 처리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중형 경유 차량 40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양과 같습니다. 이 수소버스는 승차감이 아주 쾌적하고 또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질 향상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이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선진 도시로 발돋움한 아주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소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은 신흥동 차고지와 굴포천역을 오가는 46번 등 3개. 인천시는 2030년까지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소도 2025년까지 20개소로 늘릴 방침입니다. 세계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지역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른바 시장 개척단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5일 호주, 인도네시아 시장의 상품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 만남 형태의 시장 개척단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외 바이어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수출 상담이 이루어진 결과 94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실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또 이달 중순 수출 상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중국을 상대로 한 시장 개척 등을 추가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7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당일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초청된 50명은 화상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관식에 참여하는데요. 한편 지난 9월부터 임시 개관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는 벌써 관람객 2,0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개관을 기념해 올해 말까지 입장 요금과 VR 체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관람 인원은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유경 부천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역할이 커진 부서 중에 하나가 홍보실입니다. 주말도 쉬지 못하는 홍보실의 역할만큼이나 시민에게 공유되는 정보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중단된 인터넷 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남아 있었던 반면에 새롭게 운영 중인 SNS나 생생부천에 관한 운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홍보 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정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는 한편 시민의 참여 또한 높이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례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현재 부천시 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 매체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SNS 계정 개설부터 관리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생생부천이라는 명칭의 정책 포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또한 기존에 활발히 활동 중인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기존 조례와 규칙에 담겨있던 내용을 구체화해서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까지 짚어주신다면요. 시 행정과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온라인 홍보 매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운영 근거여야 하는 조례는 빠르게 변하는 홍보 매체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시민들에게 시의 소식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도시가 발전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 매체가 시와 시민, 그리고 시민과 시민 간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 일제 강제 동원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의 증거인 부평 미군 기지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박찬대 국회의원이 5일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부평 미군 기지를 둘러싼 일제 강제 동원의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 미군 기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이었는데요.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박찬대 의원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며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평 미군 기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또 자료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단어일 겁니다. 메타버스입니다. 현실 세계와 똑같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가상세계의 홍보관을 연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에 오는 6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김포시 홍보관을 엽니다. 이곳에 가려면 집을 나서는 대신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되는데요. 가상공간 안에서 방문객들은 이번 주 개관을 앞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나 김포시 홍보 영상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홍보관에는 한 번에 131명이 동시에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낯설고 또 새로운 경험이 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폭력 절대 금지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말까지 지역의 시내버스에 홍보문을 부착해 폭력 예방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포스터의 내용에는 여성이나 어린이 등 약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또 지원 내용, 캠페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작된 홍보물은 부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 3번, 5번, 6번 등 모두 11개의 노선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임금 체불 1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중소기업이 임금 체불이 3년 연속으로 1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모두 1조 5,830억 원이고요. 이 중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전체의 약 74%인 1조 1,680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액은 2018년부터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는데요. 이성만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중기부가 문제인식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가 이달 중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절차나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결정하는 대로 일산대교 무료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초 공익처분 방식에 따라 이르면 10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 인수 비용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상 금액은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부천시의 지역 문화, 관광 분야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부천시는 5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비롯해 부천 국제 만화축제 등 9개의 온라인 채널을 모두 부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연결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텍스트 중심으로 운영되던 홈페이지가 비대면 공연 관람 플랫폼으로 일부 개편됐습니다. 또 이달의 공연과 전시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달력도 신설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